1961년 문화재관리국 발족으로 정부 차원의 문화재 정책 시행이 60년을 맞은 가운데 문화재청이 코로나를 넘어 도약을 준비하는 새해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서열화 5해를 부르는 문화재 지정번호제를 개선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보존과 문화재 한류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올해로 1250주년을 맞은 성덕대왕 신종의 종소리를 디지털 콘텐츠로 재탄생시킨 소리체험관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다음 달 임기 종료를 앞둔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이 광명 금강정사 신도들과 함께 100만 원료 별집 불사와 포교 활성화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올해 사업부를 신설해 수익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올해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다짐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프로그램 제작 등을 통해 군종 활동을 적극 지원한 공로로 국방부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올해는 1961년 정부 산하 문화재관리국이 발족되면서 문화재 정책을 펼쳐온 지 60년을 맞는,인데요. 문화재청이 서열화 5해를 부르는 문화재 지정번호제를 개선하고 문화재 방제 드론 스테이션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존이나 김장 담그기 등 문화재 한류 홍보 강화를 담은 새해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첫 소식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문화재행정 60년을 맞은 문화재청은 4대 전략과 15개 과제로 구성된 새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먼저 문화유산의 미래가치 창출과 온전한 보존, 전승을 손꼽았습니다. 문화재가 서열화되고 있는 일부 인식을 개선하고자 문화재 지정 번호를 관리 번호 체계로 전환하고 비지정 문화재까지 포함시킨 새로운 포괄적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첨단 기술과 현장 기반의 안전 방제 체계, 무형문화재 전승 취약 종목 우선 충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지정번호제를 관리번호로 개선하거나 문화재 기본법 제정, 건조물 문화재 수리 이력 통합 관리나 문화유산 데이터댐 구축 등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드론 기술 활용이나 건조물 문화재 손상 알림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방제 시스템 구축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화재청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유산을 활용한 치유와 회복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비대면 입장 시스템 확대와 로봇 전시 해설사 도입으로 코로나로부터 보다 안전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한국의 갯벌 등 우리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확대하고 세계유산법 시행에 따른 종합정비계획 수립, 세계유산지구 지정 등 세계유산의 거시적 종합적 보호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비대면 입장 시스템 확대나 파키스탄의 간다라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지원, 국외문화재 역사관 건립과 김장 담그기 등 원조 한리의 해외 홍보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공동 등재 등 문화재를 활용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남북한 문화재 교류 활성화에 대비한 법적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DMZ 세계유산에 대한 실태조사와 북한의 세계유산 등재 지원을 위한 유네스코 신탁기금 조성 등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한 문화재 공동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사람의 나이 60살을 듣는 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2순이나 6순이라고 말합니다. 문화재행정 60년을 맞은 문화재청이 불교계와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잘 이해할 수 있을지 올 한 해 문화재 정책들이 주목됩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종 성덕대왕 신종이 만들어진 지 올해로 1250주년이 됐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성덕대왕 신종의 종소리를 디지털 콘텐츠로 재탄생시킨 소리체험관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해공왕 7년 각고의 노력 끝에 완성된 성덕대왕 신종의 울림이 신라 경주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9.1 채널 서라운드 스피커에 초고화질 입체 영상으로 구현된 신종의 종소리는 바로 앞에서 듣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합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국보 제29호 성덕대왕 신종 주종 1250주년을 맞아 소리체험관을 조성해 어제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최고의 좋은 음을 가지고 역사적인 상상력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켜서 만든 그런 소리 체험관입니다. 성덕대왕 신종의 제작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10여 분의 영상에 함축적으로 담았습니다. 우리가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해서 최대한 종이의 제작부터 종이 만들어지는 과정들 그런 것들을 최대한 알기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성덕대왕 신종 소리체험관에 사용된 종소리는 지난해 17년 만에 이뤄진 타음 조사에서 측정된 것입니다. 보전을 위해 타종을 중단했던 신종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3차에 걸쳐 타음 조사가 진행됩니다. 음파 자체가 17년 전에 저희가 조사했을 때와 큰 차이가 없는 상태고 맥놀이 자체도 큰 음파의 차이가 없는 상태라서 물론 세부적인 그 형태에 대한 종 자체에 대한 분석도 또 조사 분석도 필요하겠지만 음파로서만 보자면 현재로서는 큰 무리가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주박물관은 주종 1250주년을 맞아 성덕대왕 신종의 최신 종소리 음원을 공개하는 등 올해 다양한 사업을 기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3년간의 타음 조사가 마무리되면 인근 춘향교지 정비 사업과 연계해 신종의 전시와 타종이 가능한 새로운 공간을 만들 계획도 전했습니다. 종을 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를 한 다음에 종을 보다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간을 구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신종각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종각에서는 천년의 울림, 성덕대왕 신종의 종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코로나19로 다들 어려운 시기지만 조계종 100만 원력 결집불사의 동참 열기는 새해 들어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포교원장 지홍 스님이 광명 금강정사 신도들과 함께 100만 원력 결집불사와 포교 활성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과 금강정사 사부대중이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정성을 모았습니다. 100만 원력 결집불사와 포교 기금으로 각각 5천만 원씩 모두 1억 원을 보시했습니다. 종단에 100만 원력이나 또는 제가 또 포교원에 있었으니까 포교원 사정을 잘 알고 해서 포교 기금이나 이렇게 해서 힘닿는 대로 했습니다. 아이고. 신도회도 같이 논의해가지고 결정을 했고 또 스님들도 같이 합심을 해서 결정을 했어요. 종단을 위해서 눈물의 양으로 큰 역할을 해주셨는데 저희 종단이 큰 보답도 못 해드리고 큰 스님 모시고 수고하신 우리 신도님들께 더더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3년 차인 100만 원력 결집불사는 본궤도에 올라 목표를 향해 순항 중입니다. 내년에 제일 먼저 모습을 드러내는 인도 부다가의 분황사를 시작으로 원력불사가 더욱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도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보시는 지홍 스님의 임기가 다음 달 중순 만료되는 만큼 소임을 회양한다는 의미로 이뤄졌습니다. 지홍 스님이 주지로 있는 금강정사가 십시일반 마련한 겁니다. 방송에서 보면 저희 절에서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스님이 포교 원장 스님이신데 우리 사찰에서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좀 무거웠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계기가 돼서 저희도 이렇게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비록 구름산 개발 비용 부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원력불사 동참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옛날부터 원장 스님께서 다 청정도량, 편안한 절, 그리고 재정 다 공개, 신도회가 조직이 다 되어 있어서 사찰 운영에서 하면은 바로 그냥 쫙 신도들한테 연락이 되고 해서 다 같이 동참하는 절입니다.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새해 초부터 100만 원력 결집 불사에 함께하는 발걸음은 쉼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조계종이 KB국민카드와 함께 다음 달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 어린이 2,300여 명에게 책가방과 학용품을 선물했습니다.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저소득 가정, 한부모와 다문화 가정 등의 어린이들에게 책가방과 학용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운 그 가정 애들한테 이렇게 가방 하나 주는 게 큰 힘이 되고 국민 기업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 저희들이 잘 전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잘 부탁드리고. 이를 위해 KB국민카드 임직원들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예비 초등학생 책가방 보내기 사업기금 1억 5천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저소득 가정의 초등학교 예비 입학생들에게 책가방과 학용품 등을 지원하는 선제 선물 책가방 보내기 사업을 펼치고 있고 KB국민카드는 2014년부터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에게 과거 무상급식 주민투표 논란 끝에 스스로 물러난 점과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설득을 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어제 오세훈 예비후보의 예방을 받고 어려울 때 큰 소임을 맡기 위해 마음을 내줬다며 그때도 큰 모험을 했는데 시민들이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지난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진통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예비후보는 사실 어려운 계층을 더 돕자는 뜻이었는데 곡해가 생겼다며 부처님의 자비를 널리 공유하고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화두가 돼야 하지만 국민의힘이 잘못해 당이 많이 어려워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수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하고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53년 역사상 처음으로 사업부를 신설하고 정부와의 새로운 상생 모델 구축에 나섭니다. 사업부 신설은 기존 사회복지부의 일부 업무를 독립된 부서에서 맡는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전국비구니회는 어제 SNS로 비대면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비구니회도 비구니스님들이 재주가 많으시니까 사업부를 하나 묶어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도 하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그러한 사회 기여 사업에 우리 비구니회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준비를 하려는 사업부입니다. 수익사업 활성화는 전국 비구니회관의 재정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데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수익사업을 이끌어갈 총괄 부서가 없는 상황 속에서 지난해 사찰 김치 사업 등을 하는 과정에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습니다. 사업부는 부장 덕환 스님을 비롯해 모두 5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전통장 만들기를 시작으로 5월엔 취약계층을 위한 밑반찬 나눔 등을 진행해 효율적인 사찰 음식 도시락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 돌봄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해 사회 문제 현안 해결과 복지 분야의 이미지 개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결손 가정이라든가 또 이렇게 어르신들 잘 못 돌아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도시락 배달하는 그런 사업을 시작으로 하면서 하면 어떨까. 전국 비구니회는 이번 운영위에서 새로 정비한 회칙과 선거법 개정 등도 의결하고 다음 달 말 정기총회에서 인준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과 수행의 질 향상, 권익 증진을 위해 교육 등 다양한 사업 계획을 논의하고 올해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찰에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스님들이. 가만히 앉아서 이제 해야 되는 시대는 지나고 서로가 다 공유하면서 같이 더불어서 하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사업단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봉각스님 체제의 12대 전국비구니회가 새해 코로나19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일하는 비구니회로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국방부는 장병들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 등을 통해 군종 활동을 적극 지원한 공로로 BBS 불교방송 이선재 사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국방부 군종정책과 소속 배동훈 과장과 상원법사는 어제 서울 마포 BBS 본사를 찾아 이선재 사장에게 서욱 국방부 장관 명의의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배동훈 과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군종교구와 장병들 간 접점을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종교방송사 4곳이 합작해 만든 온라인 군종 퀴즈쇼의 경우 반응이 매우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선재 사장은 젊은 층 포교는 모든 종교계의 숙제라며 군종 콘텐츠 제작은 새로운 포교의 장이자 중노년층에 집중돼 있는 시청층을 넓힐 수 있는 기회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앞서 BBS와 CBS, CPBC, WBS는 지난해 10월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공동으로 종교에 대한 장병들의 관심 확대와 사기 진작을 위한 온라인 군종 퀴즈쇼를 진행했습니다. 전국 대학생 불자들의 연합체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불련이 차기 회장 선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청년 포교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대불련은 일단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지만 신학기 개강을 맞아 신입회원 유치 등 캠퍼스 포교 활성화에 적지 않은 차질이 우려됩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열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불련 정기총회. 총회를 한 차례 연기한 끝에 다시 열린 총회였지만 이번에도 차기 회장단을 선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대불련은 앞서 59년차 중앙회장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 공고를 냈지만 단 한 명도 입후보하지 않으면서 후보가 공석인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대불련은 결국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비대위가 당분간 집행부의 역할과 책임을 대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회원들 간 대면할 기회가 급격히 줄었고 캠퍼스 포교 사업 등 대외 활동도 위축됐던 게 차기 회장 선출에 어려움을 겪는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작년에 회장 후보자 공고를 냈었는데 후보자 공고 일시에 맞춰서 후보자 등록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서로 얼굴 마주보면서 같이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후보자를 찾는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대면보다는 비대면 활동이 컸던 부분이 있어서 이런 가운데 대불련은 새학기 개강에 맞춰 비대면 상황에 맞는 새로운 캠퍼스 포교 전략을 재정비하는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대불련 소개 영상을 비롯해 불교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 제작에 주력하면서 유튜브와 SNS를 통한 홍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불교 교양서적과 단주 등을 담은 웰컴 박스를 제작해 신입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신입 회원 확보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대면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처음 들어온 회원들과 유대감을 높이고 소속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기존의 현장 포교가 아닌 언택트를 활용하는 것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캠퍼스 포교 워크숍을 통해 언택트 동아리 운영 노하우 공유와 연구를 통한 다양한 법회 방법을 개발하고 지회 현황 조사를 통해 신입생 가입률과 지회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불교계에서는 불교가 청년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지며 침체를 겪었던 90년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대내외적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도약을 할 기회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불교 단체들이 신행과 포교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청년 포교를 책임지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회장단 선출로 흐트러진 조직을 추스르고 비대면 시대에 알맞는 포교 전략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전법회관에서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스님은 순천 서남사 차체험관 철거 소송 등 조계종과의 서남사 소유권 분쟁에 대해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소송 대신 양보와 화합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명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서남사 문제를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될 것이라며 두 종단이 서로 양보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찾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젠 우리 모두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일불 제자로서 승려 본분으로 돌아가 국민을 계도하고 중생을 제도하며 사회 봉사와 국가 발전 및 안녕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며 호명 스님은 또 1914년 권상노 스님에 의해 창간돼 만해 스님이 이어받아 항일운동의 발판이 됐던 월간 불교를 3월호부터 다시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고종은 부처님 가르침의 쉬운 전달과 교육, 신행 생활의 편의를 위해 3월 중으로 태고종 앱을 개발해 상용화하고 11월 중 제1회 한국불교 신추 문예를 신설해 불자 문인들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이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문화유산의 미래가치 창출과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전승 등 4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통한 마음 치유와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월 9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